오늘은 제가 준비한 겁니다. 평소에는 여러분이 질문하면 제가 즉답을 하는데 이렇게 종이로 뽑아왔다는 건 아무도 질문 안 했지만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라이프 코드. 제목은 뭐냐? 다양성 사회로 가는 길. 무슨 논문 리포트 같죠? 얘기 나온 김에 스터디 코드 공부 때문에 바빠 죽겠네 딴 얘기야. 이거 있잖아. 다양성 사회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잖아. 알아두면 나중에 비문학 지문에 나올 수 있다고. 아니면 학종 면접이나 여러분들 세특이나 창체 활동 같은 거 할 때 도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코드는 여러분 공부랑 절대 엇나가는 걸 하지 않아. 그 다음 얘기 나온 김에 스터디 코드는 스터디 코드만 하지 않고 라이프 코드도 하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가 아니라 안 물어봤지만 꼭 안 물어봤지만 한번 꼭 알아두자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양성 사회로 가는 길. 일단 다양성이 뭔지를 정의해야지. 간단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사회인 거야. 여기 말 속에 되게 중요한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다양하다는 건 뭐예요? 개개인이 남 눈치 안 보고 획일화 안 되고 내 개성에만 집중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거야. 사실 이게 되게 좀 역설이고 모순처럼 보이죠. 나한테만 집중해. 그럼 굉장히 고립된 성 같잖아. 근데 서로 또 어우러져야 돼. 어우러질 때 획일화는 안 돼. 나한테만 집중하지만 딴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돼. 요 역설, 요것이 오늘의 포인트니까 잘 들어보세요. 얘기 나온 김에 이 두 가지 가지고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에게만 집중을 일단 해야 돼. 왜냐면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획일화가 너무 심한 사회야. 남이 뭐 하나를 너무 쳐다보고 너무 인스타 보면서 남이 입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남이 가본 맛집을 가보려고 하고 남이 사는 그냥 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사지 말라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해야 돼. 그냥 오로지 나에게만. 딱 그냥 눈과 귀를 막고 나에게만 집중해야 돼. 근데 이게 뭐가 모순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남을 개무시하게 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명제가 뭐라고요? 다양성 사회라고 했어요. 근데 남과 같이 살아야 되고 남을 인정해야 돼. 근데요, 나만 보다 보면 딴 사람은 아예 안 보게 될 거고 나만 보다 보면 남을 보면 뭐야 하면서 개무시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역설과 모순, 이게 오늘의 해결 포인트. 스터디 코드가 생각하는 해결 포인트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건 100%가 연구된 라이프 코드는 아니라서 연구 중이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걸 바탕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바로 호불호에 집중하면 된다. 호불호? 호불호가 뭐예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흔히 여러분이 개취라고 말할 때 나의 취향 그 얘기인 거죠. 다시 돌아가서 아까 두 가지 명제 중에 첫 번째가 뭐랬죠? 나에게 집중하랬죠. 그 집중할 때 잘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하라고 하면 여러분 또 그거야. 돈을 얼마 벌어야 되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그러면서 또 결국은 남과 비교하는 수치, 우열, 그런 어떤 이상, 목표 생각하는데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냥 호불호. 호불호 간단해요. 나는 짬뽕이 좋아? 짜장이 좋아? 나는 파란색 옷이 좋아? 갈색 옷이 좋아? 나는 어떤 스타일의 옷이 좋아? 오직 나에게만. 그때 완전히 그냥 남이 어떻게 날 의식할까? 내가 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고. 돈 같은 경우도 돈이나 성적 같은 거는 우위가 있는 거잖아. 호불호는 그런 게 없잖아.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다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가장 순수한 나에 도달하게 되고 가장 솔직한 나에 도달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옳고 그름이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이게 뭐랑 연결되는지 아세요? 자, 아까 모순이라고 했죠.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남을 무시하지 않을까요?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호불호에는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돼요. 나는 갈색 옷이 너무 좋아. 근데 너는 파란색 옷이 좋구나. 이거는 내가 나를 파봤더니 우열의 영역이 아니라 호불호라서 다른 거야. 맞고 틀리고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호불호에 집중을 하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한 그런 수치 이상 목표에 집착하면 계속 싸우게 된다니까? 그거에는 우열이 있고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것 같거든. 근데 호불호에 집중하다 보면 나에게도 솔직해지고 진짜 내 개성이 튀어나와. 호불호가 내 개성이야. 우열이 있는 걸 보다 보면 또 획일화가 돼. 남을 봐야 되니까. 호불호는 봐봐. 짜장면을 나는 좋아해. 검정색을 나는 좋아해. 여기에 어떤 우열이 있지? 진짜 개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60억 인구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자본주의에 세뇌된 걸 떨쳐야 되지만 자본주의에서 끊임없이 미디어랑 광고로 여러분한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호야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만약에 순수하게 나에게만 집중하면 맨날 광고에서는 요새 맨날 먹방에서는 짜장면 그랬는데 사실 나는 울면이 좋은 걸 이렇게 되면 진짜 60억 전부가 다른 개성이 나오고 재미있는 건 잠깐만 내가 울면이 좋은 건 옳고 그름이 없잖아. 그럼 남이 짜장을 좋아하는 것도 옳고 그름이 없잖아 하면서 뜻밖의 모순 해결되죠. 너 것도 인정해. 이렇게 되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고립도 안 되게 돼. 나한테만 집중하다 보면 너무 고립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나랑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될 이유가 생겨. 호불호라면. 뭔지 아세요? 인간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 있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남의 경험을 듣는 거야. 혹시 내가 놓친 호불호를 남의 경험을 나는 네가 지금 말한 나가사키 짬뽕?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의 호는 나가사키 짬뽕이야? 나는 울면인데? 그럼 나가사키 짬뽕 내일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다가 내가 모르던 나의 호가 따라하는 게 아니야. 획일화가 아니라 새로운 지평이 넓어질 수 있어. 이러면서 내 호가 많아지면서 또는 내 불호가 확실해지면서 인생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게 돼. 또는 나랑 호불호가 비슷한 사람도 만나면 뭔지 알아? 시너지. 왜 그 짜장면도 혼자 먹은 거랑 앞에 나랑 똑같은 애가 있어서 야 진짜 맛있지 않냐? 야 진짜 맛있다. 야 너무 감동이 오지 않냐? 이러면서 감동을 나누면 2배가 되는 시너지도 있으니까 호불호에 집중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도 같은 사람도 만날 필요가 생기면서 고립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스터디 코드가 항상 말했던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호불호부터 시작하면 다양성 사회의 뜻밖의 해결책이 된다. 우리가 맨날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정의, 가치관의 정의는 우리는 호불호라고 생각한다라는 제안을 드려봤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예상되는 반문이 있죠. 첫 번째 반문. 근데요, 아까 가치관 얘기하셨는데요. 호불호라는 건 너무 유치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인간의 신념 가치관은 좀 더 이상적이고 더 형이상학적 같은데 호불호, 특히 짜장면 짬뽕 비유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봐봐요. 가치관의 기본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치관의 기본 정의는 옳다고 믿는 바예요. 여기서 핵심은 옳다에 너무 액센트가 있어. 옳다 곧 믿는다예요. 세상에 진짜로 옳고 그른 게 따지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편한 사회죠. 위험한 얘기 아니죠. 저 빨갱이라고 오라는 거 아니죠. 자본주의가 옳을까요? 사회주의가 옳을까요? 이거는 그냥 믿기 나름이에요. 자본주의가 정말 옳다고 믿음은 뭔지 아세요? 자유롭게 놔두고 돈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사회는 저절로 잘 굴러간다. 근데 이게 진짜로 수학처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주의, 거꾸로 사람이 돈이라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사회 속에 사는 게 각종 부작용이 좋다. 이것도 내려가 보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의 탐욕과 인센티브에 대해서 누구는 탐욕으로 본다. 이게 불호죠. 사회주의는 탐욕으로 봐요. 불호죠. 자본주의에선 인간의 동력으로 봐요. 호죠. 이것도 마지막에 따지면 답이 없을 수가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적인 얘기예요. 딴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역사에서 이미 증명된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는 이미 도태된 체계고 자본주의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것도 그냥 믿고 싶은 사람이 갖다 붙이는 건데 진짜 제대로 팩트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를 잘못 왜곡되게 이용한 몇몇 잘못된 정치적 리더들이 파멸로 이끈 거고요. 거꾸로 자본주의가 성공했다고요? 살아남은 게 성공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부작용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100년쯤 지난 다음에 판단이 될 거예요. 물론 제가 반자본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도. 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있죠?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해요. 정부가 되도록 많은 통제를 해야 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냥 개인한테 맡겨놨다가 자유를 줬다가는 큰일 난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건 거꾸로 작은 정부예요. 제발 그냥 놔둬. 그냥 펼쳐놓으면 알아서 나쁜 일도 있겠지만 좋은 일도 같이 났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된다니까? 누가 더 옳은 걸까요? 실제로 제대로 된 민주당, 공화당 사람이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믿음의 문제고 호불호의 문제고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적당한 게 있다라고 판단할 뿐인 거죠. 근데 그마저도 자기네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국민들에 맡기면서 시대 정신을 하는 거고 국민한테 맡겨도 실패할 때도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대한 신념 가치관도 아주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호불호에 맞닿게 돼요. 좀 민감한 얘기지만 살짝만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아까 누가 그랬어요. 기독교적인 것이 저는 기독교주의가 저의 가치관인데 남한테 이거를 설득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스터디 코드에서 오늘 이 얘기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단 그것도 아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왜냐면 정말로 그거를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도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호불호라는 단어 때문에 다른 단어로 대체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너무 유치하게 보니까 저의 종교적 신념을 까내리는 게 아니라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가볼까요? 어떤 거에 끌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에 호가 강력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운데로 받아들인 거지. 반면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유와 해탈, 집착에서 벗어난 거에 호를 느꼈기 때문이잖아. 막 논리적으로 따진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야? 네? 사랑이 집착보다 더 훌륭한 거기 때문에 봐봐요. 좋아요.
그 가슴, 호의 영역에서 보내서 그걸 논리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종교 분쟁이 생기는 거지. 논리로 설득할 거면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 예수님이 부처님보다 무조건 논리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는, 부처가 왜 바보 같은 시인지 내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10가지 증명할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수많은 증표와 증명으로. 이러면서 호로, 진짜 가슴 깊이 밑바닥에 있는 호로 받아들인 내 신념을 그걸로 공격하니까 끝도 없는 게임인 거야. 다시 말하지만 짜장면을 좋아하는 나한테 짬뽕주의자가 짬뽕이 왜 짜장면보다 훌륭한지 10가지로 아무리 설명해봐. 그거는 무의미한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기독교인 제가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다. 아까 말했잖아요. 고립될 필요는 없다. 친구한테 그때 얘기할 때 뭐로 하냐? 이 호불호로. 나는 이 어떤 희생과 사랑 이런 거에서 되게 무한한 감동, 호를 느꼈거든.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감동을 느끼면 그 친구도 기독교인이 돼서 시너지가 일어난 거고 나는 별로인데 그럴 때는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놔주면 되는 거야. 자, 다양성의 사회가 의미하는 다른 게 뭡니까? 인간은 종교 때문에 정말 많은 전쟁과 아직도 분쟁이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다양한 종교의 사회가 다양성의 사회의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호불호에 집중한다? 이게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다른 반문 하나 또 있어. 근데요, 세상에 옳고 그름이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옳고 그름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있는 영역이 있죠. 예를 들면 뭐냐면 법이죠, 법. 법 같은 경우는 법이 위배되는 걸 하면 그냥 범법인 거고 죄인 거예요. 저는 거기서까지 호불호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거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있고 법에서 위배되면 저는 죄를 받고 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조금 확장을 해보면 어떤지 아세요? 법을 제정할 때 있죠. 만들 때는 그 시대의 호불호가 반영되는 거 아세요? 그런 법 알잖아. 한 100년 전에는 처벌 안 받던 법이 100년이 지나서 처벌이 된다? 그럼 이게 뭔가요? 그때는 틀렸던 수학 방정식이 지금은 맞는 방정식이 된다? 불변의 진리, 옳고 그름이 있으면 달라지면 안 되지. 근데 법도 그 바닥으로 가보다 보면 어떤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호불호가 깔려 있다. 의외로 인간의 많은 것들은 더 옳고 그름이 없는 호불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옳고 그름 명확한.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 해결을 하거나 회사에 가서 스터디 코드도 매일매일 어떤 프로젝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무슨 생명과학의 코드를 만들어 보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런 것들은 되게 명백하게 논리와 옳고 그름이 있지 않아요? 맞는데 재밌는 거 얘기 될까요? 그것도 스터디 코드에서 회의를 해요. 되게 논리적 토론이죠.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스터디 코드의 유튜브의 방향을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되도록 많은 구독자 수를 늘리는 전략으로 갈까요? 아니면 되도록 구독자 수를 줄이는 전략으로 갈까요? 되게 논리적으로 토론하는데 그 마지막에 가면 그게 다라면 결국 뭔지 아세요? 네가 뭘 좋아하는데 결국 왜 너는 그렇게 구독자를 늘리고 싶어 하는데 너네 좁히고 싶어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결국 호불호가 나와요. 우리는 이 호를 정한 거죠.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과만 만나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막연함을 풀어주고 싶다. 좁히자. 이건 옳고 그름일까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막 얘기하면 안 돼? 그것도 그 사람들한텐 옳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 많은 것들은 극 밑바닥으로 가면은 호불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찰하고 통찰해서 그래서 이런 결론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정리를 드릴게요. 호불호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 다양성 사회의 뜻밖의 솔루션은 호불호일 수 있다. 인간의 가장 순수한 것, 가장 솔직할 수밖에 없는 건 의외로 호불호다. 모든 현대사회 싸움은 가슴을 무시하고 머리로 잡고 싸우려고 해서다. 가슴 무시하지 말아라. 스터디 코드 행복 이론도 가슴에서 나오죠. 중축회감. 결국 아주 근본적으로 내가 기분 좋은 것, 내가 쾌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인데 현대사회에서는 다들 이걸 너무 무시하고 이 이성의 사회, 서구 사회가 리딩하면서 주입한 어떤 이성주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된 것이 아닐까. 가슴의 순수로 한번 돌아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100% 연구는 아닌데 요즘 혐오와 반목, 그다음 키보드로 싸우는 너무 이 배틀의 시대에 설익지만 이런 코드는 어때? 라고 솔루션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는 바입니다. 다시 호불호를 코드로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남도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이 모순, 다양성의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제안 여러분께 나중에 혹시 비문학이나 혼자서 어떤 세특이나 면접 때 이 대답을 한번 써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귀를 막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가치가 말이 쉽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놈의 인스타 시대가. 근데 눈과 귀를 한번 막아봐요.
인스타 계정 없애고 보지 말고 TV 보는 것도 좀 줄이고 유튜브도 좀 줄이고 오직 오롯이 나에게만 한번 집중하다 보면은 진짜 많이 오염됐을 거야. 근데 진짜 근원에 야 이거는 매스미디어랑도 반대야. 누구한테 심지어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야. 그런 나의 어떤 호불호가 탁 나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도 존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인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 출발한 거야.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되게 모순된 얘기잖아요.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그걸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안 물고갈, 안 물어봤지만 꼭 알아야 되는 라이프 코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통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남도 사랑한다. 역설적으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센 사람이 남도 인정한다. 자존감의 실체도 호불호다. 라고 말했던 것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철학 강의네요. 얘기 안 했다고 삐지지 마세요. 아까 계속 말했지만 비문학이나 학종 이런 데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라이프 코드로 다루는 것이 스터디 코드이기 때문에 공부도 명확, 뭔가 인생도 명확.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이행님은 대체 뭘 연구하신 거야? 스터디 코드 연구소는 아직은 스터디를 붙이고 있지만 언젠가 간판에서 스터디를 뗄 거예요. 옛날에 스티브 잡스의 그 연설 중에 그게 기억나네. ICO라고 한참 다녔거든요. 나는 임시 CEO다. 그다음 어느 날 I를 탁 떼는 PT라니까 막 온 직원들이 환호를 질렀는데 우리 직원들도 언젠가 스터디 코드에서 스터디를 떼는 날, 그날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의 모든 코드를 다 연구하고 죽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통찰하고 모든 것을 좀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대충 남들처럼 살지 않고 제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스터디 코드의 목표입니다. 다양성 사회에 대해서 안 물어봤지만 제가 한번 준비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